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이 3년 만에 하나로 뭉쳤는데 이제 이름이 미래통합당이죠. 어제 첫 번째 공식적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이게 상견례 자리와 좀 비슷한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뼈 있는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이 뼈 있는 얘기를 했던 분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그래도 뭐 우여곡절 끝에 통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자리 아니었습니까? 어제 자리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조금 약간 뭐 불쾌한 느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변화의 과정이죠.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인사를 하는데 이 새 보수당 쪽 인사들만 나와가지고 인사를 시키니까 이게 좀 마치 흡수 통합한 느낌 아니냐, 이게 신입사원 같은 느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지도부에서는 네. 나름대로 소수를 배려를 한다고 네네. 앞사례대 자석을 배정을 했고, 네. 또 이제 소수니까 그 인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이거 미래통합당은 우리 함께 모두가 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인사를 하면 다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했고요. 예. 따로 인사말들을 안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당이 합치는 거는 뭐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지금 뭐 당직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자본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예. 일단은 뭐 지난해 본격적으로 물밑에서지만 네. 이 통합 논의가 있었던 것은 지난해 추석 이후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이게 되겠어? 안 네. 된다라고 하는 그 반응들이 더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뤄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을 겪어낸 만큼 이제 뭐 당연히 그 세계 정당이 합쳤고 또 시민단체가 함께했고 네. 또 그 뒤에 그 청년 중도를 표방한 정당이 또 세 개가 추진하고 하는 당들이 세 개가 또 함께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질적인 측면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제대로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제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혁신인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거기에서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내를 해야 되고 네. 예측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험난한 길이지만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혁신이 무엇이냐, 이건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어제 보니까 이제 같은 당 소속이셨죠? 그 이혜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럼 좀 불만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 상식선에서 공정하게 지도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통합 과정에 실질적으로 논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분들 결과만을 보게 되면 네. 당연하죠. 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처리가 되면 좋았을 텐데 네. 이게 법적으로 신설합당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게 됐고 네. 또 이게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됐고요. 결국은 그 지금 현재 이 지도부가 선거 체제 속에서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선대위가 바로 이제 꾸려질 텐데요. 네. 선대위 중심으로 모든 당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았으면 싶고요. 네. 결국은 저희가 이제 다 합의 보고 당헌에도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8월 내에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네. 선거 이후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때 모두 원래의 우리가 지향을 하는 당의 모습으로 정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요. 예. 그리고 이제 합당을 얘기하면서 뭐 당권이라든지 뭐 지분 같은 걸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은 새로운 보수당이 백기 들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나쁘게 보면 한없이 네. 나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정치하는 사람이 예. 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은 네. 자기 생명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일단 물러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런 그 결단을 그렇게 폄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서부터 통합의 조건으로 3원칙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이 3원칙만 지켜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조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입니다. 따라서 그 수준에서 미래통합당이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지점까지 될 때까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선두에 서서 예. 그 혁신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던 유승민 의원은 출범식에도 안 나왔고 어제 이제 의총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도 안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뭔가 불만이 있어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은 예. 이제 한 개인의 그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예.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유승민 대표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네. 모든 걸 다 던진 것 아니겠어요? 네. 이제 여기에 나와가지고 저걸 하고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뒤로는 뭔가를 저걸 한다. 또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모든 걸 다 던지니까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백기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는 유승민 대표의 상당한 공으로 통합이 급진전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공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이 되면 네. 그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통합 과정에 대한 불만 요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하자고 해서 예. 3원칙을 제시를 했고 모든 걸 던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해서 그 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통합해놓고 혁신은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은 했으니까 쇄신이라든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 그런 불만을 표시한 거. 예컨대 TK 쪽에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해달라.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통합 어제 그제 했잖아요. 이틀 됐어요. 예. 이틀 됐는데 우물가에서 승용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거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 출범한 지 이틀이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통합과 동시에 속속 불출마할 사람들 불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명단들을 내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들 조급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유승민 의원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어떤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 궁금증이. 그 이전에도 잘 안 보이셨잖아요. 원래 잘 안 보이시는 분인 건가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준석 최고위원. 네. 이런 얘기 했어요. 유승민 의원이 원래 이런 형태의 통합에 부정적이었다. 이게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아니 과거의 과정에서 지난했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통합을 이뤄내려고 했지만 그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시간이 조급하게 되면서 이제 일단 통합은 이뤄놓고 하면서 과정에서 우리 혁신을 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저도 역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내걸었던 게 통합과 혁신인데 일단 통합을 이뤄냈으면 지금부터는 혁신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불출마 선언했는데 당에서 원하면은 수도권 험지 출마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유승민 대표의 성품상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도 좀 상황이, 좀 급박하다. 그래서 험지 경쟁력 있는 후보이니까 수도권에 좀 나와달라 그러면은.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평소의 성품으로 보면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혁신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여쭤볼게요. 보수 혁신이라는 부분이 사실 3원칙 안에도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통합이 도로새누리당이라고 다른 당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혁신이 무엇인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과거 새누리당과 뭐가 다른 건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다른 정당에서 도로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 두렵죠, 지금. 아하. 예.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선거 전략을 짰는데 네.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혼란이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그렇게 봐요. 네. 혁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과거 새누리당하고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저희가 비록 8명이었지만은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정말 끊임없이 나름대로 혁신을 했고 보수 진영과는 거리가 멀었던 젊은 사람들하고의 정치를 끊임없이 시도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청년정치학교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많은 젊은 사람들을 배출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축이 돼가지고 지금 젊은 정당들을 만들었던 3개 정당이 네. 그 한 개 정당은 중도 합리적 진보 세력들이 모였던 정당이었는데 브랜드 뉴 파티라고요. 네네. 이런 정당들이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통합에.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로 새누리당이냐 하는 거예요. 과거 새누리당이나 또 자유한국당이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사람들을 아무리 데려오려고 해도 데려오지 않고 네. 청년들과 함께 하려고 해도 문을 열지 않던 청년들이 지금 함께 동참을 했단 말이죠. 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얘기 듣기는 언론에도 났습니다만은 다른 대한신당이나 안철수당이나 이런 데에서 러브콜을 계속했던 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청년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에 함께했단 말이죠. 네. 이게 변화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밖에 나가서 풍찬노숙하면서 만들어낸 이게 그야말로 저는 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들이 남긴 정말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고 네. 또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제 저희들 인터뷰하면서 윤여준 전 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새누리당이 뭐랄까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 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패착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표를 달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수 있겠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국은 그런 과정들 때문에 저희가 탄핵까지 당하게 됐던 거고요. 네. 또 모든 기득권을 내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정당들을 만들기까지 해서 시도까지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합친 겁니다. 네. 다시 합쳐서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공천이라고 하는 칼을 통해서 이게 쇄신될 부분은 쇄신이 되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마 이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사람들도 이 통합을 하자라고 다 합의 보게 됐던 것은 이런 각오를 했고 스스로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국민의 눈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이게 지금부터 그 과정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당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여러 차례 국민께 사죄를 드렸고요. 또 그 결과가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지금의 어떤 통합의 가치가 이제 반문재인밖에 없는 거 아니냐?
도대체 이게 통합을 해서 뭘 하자는 거냐? 요 질문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예. 제대로 하고 국민이 원하는 길로 가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안보도 튼튼하고 네. 또 외교적인 측면도 잘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왜 반문재인 전선을 펴겠다라고 하겠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해내지 못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또 그 서민 복지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안하무인격적으로 지금 밀고 나가는 문재인 정부를 막아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반문재인 전술을 펴게 된 거죠. 네.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해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혁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공천이나 인적 쇄신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일 텐데 지금 공천 과정 공관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TK 쪽은 물갈이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느낌도 있고요.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진행된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면접 보는 초기 단계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20명 가깝게 됐어요. 네. 지금 여당 벌써 한 달 전서부터 공천 논의를 해왔던 여당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고삐를 재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 공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정말 그런 좋은 후보자들을 내는 그런 혁신 공천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천 얘기 구체적인 약간 불협화음 같은 게 이게 통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게 김무성 의원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현주 의원이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전략 공천을 하니 마니 막 이래가지고 좀 논쟁이 있어요. 이현주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이 부산 중구영도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과정에서 이거는 예. 약과고요. 예. 지금 여당 보세요.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과거의 공천 과정은 칼부림까지 나는 것이 공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공천 그 정도를 가지고 불협화음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네. 정말 이 공천이 정말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반증한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네. 어제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대표를 영입을 했다가 2시간 만에 취소를 했어요. 예. 이게 돈봉투 받은 거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시스템에? 아니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인정하라고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 민주당 여당을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부득이 지금 강제적으로 억지를 써가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쪽하고 비교를 하면은 얼마나 타절화가 됩니까?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상대적 우위 정도가 아니죠. 예. 얼마든지 그 과정에서는 실수할 수가 있고 예.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나 문제는 잘못을 알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시정하느냐 네.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예. 지금 왜 문제 반문 정서가 만들어지냐 국민들이 네. 돌아서는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예. 잘못된 사람들을 어거지로 와서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 진영의 사람이니까 문바니까 갖다 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 여당 아닙니까? 거기하고 예. 어떻게 우리하고 비교를 합니까? 이 과정 하나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여당 쪽 인사를 연결할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